여러분의 머리카락 한 올을 만져보세요. 정말 가늘고 연약하죠? 그런데 이 머리카락만큼 얇은 유리선이 지구의 인터넷을 책임집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에베레스트보다 깊은 바닷속에서 버틴다는 겁니다. 수심 8,000뼘미터. 그곳의 압력은 무려 800기압에 달합니다. 손가락 위에 코끼리 80마리가 한꺼번에 올라탄 것과 같은 무게죠. 유리는 충격에 약합니다. 툭 치면 깨지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연약한 유리선이 심해의 압력을 이겨낼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해저통신 기술이 만든 8중 보호막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심해 8,000m에서 벌어지는 기적의 생존공학을 해체해봅니다. 자, 가장 안쪽에 숨겨진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이 유리선은 사실 우리가 아는 창문 유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순물을 극한까지 제거한 인류가 만든 가장 투명한 물질이죠. 빛이 수백 킬로미터를 가도 신호가 거의 사라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투명해도 심해의 압력과 바닷물은 치명적입니다. 이제 이 연약한 주인공을 지키는 8겹의 갑옷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가장 바깥쪽, 우리 눈에 보이는 검은색 피부부터 살펴볼까요? 이건 고밀도 폴리에틸렌, 줄여서 HDPE라고 불리는 강력한 플라스틱입니다. 바닷물이 케이블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막는 제1방어선이죠. 하지만 플라스틱만으로는 수만 톤의 수압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아래에 마일라 테이프라는 특수 절연막을 감습니다. 전기가 밖으로 새나가는 걸 막고 내부 구조를 단단히 묶어줍니다. 자, 이제 진짜 무력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바로 강철이죠. 수십 가닥의 강철 와이어가 케이블 전체를 꽈배기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심해 포설선이 케이블을 내릴 때 그 엄청난 무게를 지탱하는 핵심입니다. 만약 이 강철 갑옷이 없다면 케이블은 자신의 무게를 못 이겨 끊어집니다. 하지만 강철도 약점이 있습니다. 바닷물에 닿으면 순식간에 녹슬죠. 그래서 인류는 아주 끈적하고 고약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타르와 석유 화합물로 강철선을 빈틈없이 코팅하는 겁니다. 이 끈적한 유기물이 바닷물로부터 금속을 완벽하게 격리시킵니다. 이제 수압과 부식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남았죠. 바로 전기입니다. 심해 증폭기에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니까요. 이를 위해 강철선 안쪽에 구리 튜브를 삽입합니다. 이 금속 튜브는 전기를 전달하는 통로이자 내부를 보호하는 벽이죠. 그리고 그 안쪽엔 폴리카보네이트라는 방탄 소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부의 압력이 마지막까지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부를 꽉 채워줍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가장 깊은 곳, 광섬유를 담은 튜브에 도달했습니다. 이 튜브 안에는 공기 대신 특수한 방수 젤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광섬유가 미세하게 떨리거나 꺾이는 걸 방지하는 쿠션 역할을 하죠. 자, 정리해볼까요? 플라스틱, 테이프, 강철, 타르, 구리, 폴리카보네이트. 이렇게 8겹의 성벽을 쌓은 뒤에야 유리선은 심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겨우 머리카락 한 가닥 보호하려고 이렇게까지 한다고? 네, 맞습니다. 인류의 모든 지식이 이 차치며 굵기의 선에 집약된 거죠. 만약 한 겹이라도 부실하다면 전 세계 인터넷은 단숨에 마비됩니다. 이제 이 케이블이 바다 밑바닥에 어떻게 안착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800 기압의 압박 속에서 이 선들은 25년 동안 잠들지 않고 작동합니다. 수만 톤의 수압이 누를 때 내부의 유리는 사실 더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함이 강인함으로 바뀌는 공학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끊김없이 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에선 이 보호막을 뚫고 들어오는
예상치 못한 적들을 만나볼 겁니다. 공학이 설계한 완벽한 성벽에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존재하니까요. 800킬리압의 심해, 그곳에선 우리가 알던 모든 물리 법칙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 머리카락 같은 유리선은 그곳에서 25년을 견뎌야 하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10겹의 완벽한 심해용 성벽에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 HDP 플라스틱은 바닷물의 침투를 1차로 막아냅니다. 그 아래 겹겹이 쌓인 강철 와이어는 수만 톤의 장력을 견디는 갑옷이죠. 여기에 타르 코팅을 더해 금속이 부식되는 걸 완벽히 차단합니다. 안쪽의 구리 튜브는 전기를 나르며 내부를 한 번 더 보호하죠. 그리고 최후의 보루, 방탄 소재인 폴리카보네이트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보호막 덕분에 내부의 유리선은 수압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정교한 데이터 방호복인 셈입니다. 만약 이 8겹 중 단 한 겹만이라도 뚫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선들이 크게 손상되면 국제금융과 통신에 지연과 혼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치모 굵기의 선에 수조 원의 기술력이 집약된 거죠. 국제 데이터 트래픽의 99% 이상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 흐릅니다. 800기압을 견디는 유리선의 기적, 이것이 현대 문명의 진짜 척추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8중 피복은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설계 단계에서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압력만이 아닙니다. 바다 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위험한 곳이죠. 때로는 바다 밑바닥이 무너져 내리며 케이블을 통째로 휩쓸어 갑니다. 이때 케이블에 가해지는 장력은 수십 톤에 달합니다. 그래서 8중 피복 중 강철 아머의 배치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선형으로 꼬인 강철선은 마치 용스프링처럼 유연하게 늘어날 수 있죠. 덕분에 거친 지형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수심에 따라 케이블의 두께가 달라진다는 사실 아셨나요? 얕은 바다에선 닻이나 그물을 막기 위해 팔뚝만큼 두꺼운 선을 씁니다. 하지만 8,000m 심해에선 오히려 손가락만큼 얇은 선을 사용하죠. 깊은 곳일수록 더 튼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비밀은 무게에 있습니다. 심해에선 케이블 자체가 너무 무거우면 안 됩니다. 포설선에서 바닥까지 수 킬로미터나 늘어진 선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하죠. 깊은 수심에서는 케이블 장력과 해저 지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해용 케이블은 보호막을 최소화해 가볍게 설계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외부 충격이 거의 없는 심해의 특성을 이용해 순수하게 수압만 견디게 하죠. 이러한 수심별 맞춤 설계가 해저 케이블 공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절연 파괴는 피하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150년 전 화이트하우스가 저질렀던 실수가 오늘날에도 반복될 수 있죠. 아주 작은 틈으로 스며든 소금물은 전류를 가로채 전선을 태워버립니다. 이 침묵에 살인자를 막기 위해 현대공학은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매 순간 인류의 데이터를 지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선 땅 아래 깊은 바닷속입니다. 자, 이제 이 완벽한 성벽에 도전장을 내미는 진짜 위협들을 알아볼까요? 8,000m 심해에서 케이블을 가장 괴롭히는 건 무엇일까요? 수압? 아닙니다. 바로 케이블 자신의 무게, 즉 자중하중입니다. 포설선에서 바닥까지 늘어진 선은 수십 톤의 무게로 스스로를 짓누르죠. 너무 무거우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케이블이 찢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심해용 케이블은 오히려 손가락만큼 얇고 가볍게 설계하죠. 가볍지만 강한 특수 소재들이 머리카락 유리선을 10겹으로 감쌉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바닷물이죠.
소금물은 전기를 훔쳐가는 무시무시한 도둑이자 부식자입니다. 단 한 방울의 물만 침투해도 수천 킬로미터의 선은 먹통이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타르와 방탄 플라스틱으로 꽁꽁 싸매는 겁니다. 심해용 케이블 내부에는 끈적한 방수 젤리까지 가득 채워져 있죠. 이 보이지 않는 연결 덕분에 우리는 지구 반대편과 실시간으로 소통합니다. 이 선들이 멈추면 현대의 통신 서비스에 큰 장애가 생깁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편리함, 사실은 바다 및 팔중 성벽의 기적입니다. 800기압을 이겨낸 해저통신 기술의 결정체, 해저 케이블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케이블이 얼마나 튼튼한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단한 성벽도 인간의 실수 앞에는 속수무책일 때가 많죠. 때로는 자연의 거대한 힘이 이 보이지 않는 선들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선을 끊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복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사투죠. 금융시장은 마비되고 국가는 디지털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저 케이블은 현대판 핵무기만큼이나 중요한 안보 자산입니다. 누군가 이 선을 쥐고 있다면 전 세계의 데이터 목줄을 쥔 셈입니다. 이 얇은 유리선 하나가 현대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시대입니다. 국제 데이터의 99% 이상을 나르는 케이블은 정교한 운영 위에 서 있습니다. 인류는 공간의 제약을 극복했지만 새로운 취약점을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이 연약한 유리가 부서지는 순간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함께 깨집니다. 하지만 공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강하고 빠른 선을 꿈꾸죠. 다음 시간에는 이 선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기술적 진보를 다룹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가도 신호가 죽지 않게 만드는 바다 밑의 심장, 바다 밑 수십 킬로미터 간격으로 놓인 심해 증폭기의 정체를 파헤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연약한 유리선 믿겨지시나요? 머리카락보다 얇지만 이 선 하나가 수만 명의 통신을 책임집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심해 8,000m의 압력을 견딘다는 사실이죠. 수심 8,000m면 에베레스트를 거꾸로 박아넣은 깊이입니다. 거기서 누르는 힘은 무려 800기압, 손가락 위에 코끼리 80마리 무게죠. 어떻게 이 연약한 유리가 부서지지 않고 버티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팔중 피복이라는 경이로운 공학에 있습니다. 유리는 데이터를 나를 뿐 실제 보호는 강철 갑옷이 맞습니다. 하지만 강철보다 무서운 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바닷물이죠. 바닷물은 전기를 훔쳐가는 무시무시한 도둑이자 부식제입니다. 단 한 방울의 물만 침투해도 수천 킬로미터의 선은 고철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판 구타페르카,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꽁꽁 감쌉니다. 이 선들이 없으면 국제통신의 용량과 안정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국제 데이터 트래픽의 99% 이상이 이 해저 경로를 이용합니다. 800기압을 견디는 유리선의 기적, 국제통신망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인류는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연약한 유리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150년이 지난 지금 거대한 기적으로 돌아왔죠. 우리가 지금 이 고화질 영상을 볼 수 있는 것도 다 이 선들 덕분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류의 의존도 역시 위험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이제 한 번이라도 선이 끊기면 전 세계는 석기 시대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다 밑에는 신호를 증폭하는 심장들이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빛을 잃지 않게 만드는 묵직한 압력 용기, 심해 증폭기입니다. 이것들이 없었다면 인터넷은 해안가에서 고작 수십 킬로미터도 못 갔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때 낙하산을 달고 바다 밑으로 내려갔던 이 장비들의 역사를 만납니다. 당신의 데이터가 지치지 않게 밀어주는 바다 밑 낙하산의 비밀. 다음 시간에는 수천 킬로미터를 가도 신호가 죽지 않는 비밀을 공개합니다. 바다 밑
수십 킬로미터 강역으로 놓인 심장, 심해 증폭기의 기술력을 해체합니다. 초기 장비에 왜 수중 낙하산을 달았고 1968년 이후 왜 사라졌는지 확인하시죠. 다음 편 바다 및 낙하산, 심해 증폭기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